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도 세금 관련된 이야기 이 다범세무 이진석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취득세 완결편 부담보증여 관련해서 우리가 무상취득분과 유상취득분 나눠서 취득세 계산을 하고, 또 수중자와 또 증여를 하시는 분의 주택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 결론은 우리가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맡겨서 최종 결론 전략을 핀 다음에 일을 치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번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제가 생각이 되던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저희 분양권에 대해서 좀. 맞아요. 요즘에 분양권 관련돼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주택을 새로 취득하기에는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분양권을 가지고 하시려는 분들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시적 2주택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다음에 이사갈 집을 분양권 상태로 매입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또 분양권,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 뭐 이런 문제점들, 주택수로 보느냐 안 보느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오늘 편을 보시면서 정리가 딱 되게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자료를 준비해 오셨으니까 자료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분양권과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자,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이제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규정이 이제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원래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산정이 됐었어요. 이제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때 주택수 산정할 때 그때 입주권이 원래 포함이 됐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규제죠.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분양권 취득도, 취득한 분양권도 다주택자 개념처럼 주택수에 포함해서 산정하겠다. 주택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취득 많이 하지 마. 뭐 이런 거죠. 사지 마. 그렇죠. 어딜 살라고 그래. 그냥 사지 마. 뭐 규제 견딜 자신 있으면 사. 뭐 이런 낼 건데. 거면 사. 그렇죠. 왜냐면은 분양권을 막 여러 차례를 막 취득을 했는데 그게 다 21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올해 다 취득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다른 주택을 팔 때, 중과대상 지역에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 주택을 팔 때 분양권이 만약 2개다. 그럼 3주택 중과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하는 거죠. 되게 요거가 바뀌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좀 의사결정 하실 때 분양권 취득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이제 뒤에 한번 볼 건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요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 세법상 규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1주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다. 그럼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처럼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게 똑같이 분양권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형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입주권도 걸리고 그 다음에 분양권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나서 뭐 입주권처럼, 왜냐하면 의사결정할 때 입주권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분양권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형평을 맞추고 이번에 신설이 되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좀 되게 중요한 규정이기도 하고 잘 모르세요. 이거는 진짜 거의 다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아시고 나셔야지 진짜 절세할 때 정말 모르면은 절세를 못 하는 거고, 내가 분양권 갖고 있고 주택 갖고 있는데 이거 모르면은 비과세 못 받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오늘 정리할 사항 중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21년 1월 1일 이후에 내가 취득한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그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곧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주택 중과세 판단할 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주택을 팔 때 내가 분양권을 만약 갖고 있다. 그럼 그 분양권은 주택수 하나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중과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일반론적 얘기로 개정된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요것도 이제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럼 요 취득은 뭐냐? 그러니까 최초 분양이면 당연히 당첨일이고, 만약에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이죠. 그러니까 요 취득 시기 당첨일과 잔금 청산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그렇게 됐다.
네. 시기가. 그러면은 그 주택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고 네. 다주택 중과세 판단할 때 다주택자의 주택수로 카운트가 된다는 거죠. 아. 요게 이제 개정사항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네. 그러니까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세대 네. 1주택 1입주권처럼 네. 1세대 1주택 1분양권일 때 네. 비과세를 해주는 개정이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 아. 그걸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저는 이제 최초 분양 이거 있잖아요. 네. 최초 분양 권리가 확정된 날이고 네. 또 전매로 분양권을 샀다. 그럼 잔금 그렇죠. 청산일이 네, 이제 네. 취득 시기라고 봤을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취득 시기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네. 네. 당첨일을 내는. 자, 음. 다음 그러면 네. 이 특례 규정 새로 그렇죠. 만들어진 거 볼게요. 요게 되게 요번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 1입주권. 네. 이때 비과세가 적용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입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종전주택을 뭐 3년 이내 처분하거나 3년이 지나서 처분해도 실거주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고, 네. 그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고 그 입주권이 완공된 아파트에 뭐 2년 이내 들어가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뭐 이런 요건을 만족을 하면은 네. 비과세가 돼요. 네. 1세대 그 일시적 1세대 2주택처럼. 네네. 대체주택. 그렇죠. 네. 대체주택처럼. 근데 요것도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제가 신고대리를 한 케이스인데, 이건 되게 중요한 거. 왜냐면 제가 더 이게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그 1주택 1입주권인데 이제 이거를 3년이 지나서 팔았어요. 3년이 지나서 팔았는데 그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둘 다 서울에 있었는데 아파트 완공되고 거기 입주를 했거든요. 네. 들어가서 전입까지 맞추고 1년 이상 거주를 했어요. 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후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맞습니다 하고 제가 다 검토한 다음에 세무서에 신고를 했어요. 네. 강서 세무서였어요. 저희 사무실인데 이제 그 신고가 접수가 되고 한 2달 있다가 이제 관할 그 담당 조사관 전화가 왔어요.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그 공무원들도 모른다. 잘 모른다. 공부 안 하면 네. 이걸 말씀드리려고.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네. 막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도 그렇고, 네네네. 뭐 가서 보면은 담당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정말, 뭐 세무사 분들이 말씀한 게 틀릴 수도 있고, 틀릴 그렇죠. 때도 있고, 네. 그 담당 뭐 관련된 그 보시는 분이 뭐 틀릴 때도 있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게 3년 지나서 팔았는데 네. 이게 왜 비과세냐? 저보고 이제 신고를 잘못했다 이거예요. 네. 제가 이제 세무 대리니까 근데 제가 네. 이제 이거 찾아보시고 이제 왜 그렇게 알고 계시냐? 이거 찾아보시라. 이건 비과세가 맞다. 법령이랑 다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시더니 전화 오셔가지고 세무사님 맞네요. 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고. 요 근래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그 신고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 담당 그 조사관도 이걸 모른다는 게. 근데 너무 많이 바뀌어요. 뭐 1년에 이거 세금 바뀌는 것도 네네네. 뭐 한 번 이렇게 바뀌는 거지만 중간중간 계속 언제부터 뭘 바꾸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경과 규정이라는 것도 계속 네. 생기고 막 중첩되니까 너무 지금 역대급으로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 복잡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여기에 음. 이 업계에 있었지만 네네네. 이만큼 세금이 많이 바뀌고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들이 바뀌는 거는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전에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전에 이런 경우가 없던 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전 정권에서는 네네네네. 규제가 지금과 비슷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음. 더 심하고 맞아요. 더 상식 넘어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과하게 좀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든 잡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네네. 잡히지 않고 있죠.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거 입주권 그러니까 1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준용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제 이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을 하고 종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이제 1년 이상이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분양권 취득 이후에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은 네.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굳이 말을 붙이자면 네. 그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 저희 1년 이내 일반적으로 주택을 팔 때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1년 이내 팔고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3년 이내 팔면 돼요. 요게 이제 되게 그러니까 법령을 제대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1년 이내 팔고 1년 이내 전입하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제목을 붙여보자면 1주택
1분양권인 상태에서의 비과세 특례. 그때는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1년 이내 팔고 1년 이내 전입요건이 아니라 3년 이내 양도하면 된다. 그 대신 당연히 양도 시점에 만약에 보유기간은 당연히 2년 이상이어야 될 거고 네. 거주기간 요건 이걸 왜 적었냐면 종전주택이 만약에 17년 8월 1일 이전에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된 주택을 취득했거나 아니면은 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했으면 당연히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챙겨야 되니까 종전주택이 네. 이거 비과세 요건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렇지만 기간은 1년이 아니다. 1년 이내 처분하고 전입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종전주택 양도 시점에 이제 그렇죠. 보유기간 거주요건 충족하고 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고 그렇죠. 1년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처럼 취득 후 1년 후에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그러니까 거. 또 말씀 대표님 계속 나눴지만 이게 이쪽 감은 저렇고 저쪽 감은 저렇게 이게 헷갈린 거예요. 네. 아이고 이렇네요. 막 1년이고 저쪽은 뭐 3년이고 2년이고 막 이러니까. 예. 되게 좀- 분양권 취득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분양권을 네. 산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취득이죠. 모든 네. 취득이죠. 산 네. 시점에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 네. 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무서 케이스 실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네. 그 입주권이 완공되고 그 완공되기 전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음.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 제일 중요한 조건이 그러니까 내가 분양권을 취득한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네. 요 밑에 있는 요건을 만족한다면 다 어. 양도한다면 1, 2, 3을 양도한 조건을 만족해서 양도한다면 3년이 지나서 네. 그래도 비과세특례 적용하고 사후관리 할게. 저희 저희 저번 시간에 살펴본 그 1세대 2주택 취득세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양도세에서의 사후관리. 음.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사후관리 내가 하고 일단은 비과세 해줄게. 그 대신 해주는데 네. 세대 전원이 2년 이내 이사하고 네. 그 다음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 어. 요거 내가 지켜볼 거야. 요런 얘기. 분양권이 이제 그렇죠. 준공돼서 들어가서 그렇죠.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고 네. 그다음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네네네.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보고 네네.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네.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요거 되게 제 그냥 개인적인 지금 예상을 해보면 네. 요거 알고 모르고 차이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 크죠. 네, 왜냐면은 이 앞에 있는 거는 다 지금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이거는 다 나왔는데 근데 요 2번 얘기는 좀 못 본 것 같아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알면은 절세하는 거고 모르면 절세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아까 그 담당 그 세무서 조사관님도 모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분양권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네, 이후는 주택으로 뭔가요? 이제 완성. 네. 준공일 말씀드릴게요. 네. 완성되고, 그러니까 보통 완성된 후에 2년 이내 양도를 하는 거죠. 법령상 완성되기 전후로 표현되는데. 네. 그러니까 취득 후 3년이 지나도 네. 이게 완성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완성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뒤에가 취득 요거는 다른 네. 부수적인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분양권이 완성됐을 때 이게 준공이 돼서 2년 됐을 때는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거고 네. 이게 준공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3년 지나도 양도해도 실거주면은 상관없다. 그렇죠. 이제 2년 이내 이제 네. 요거를 양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양도하면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는 거죠. 이사를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사후 관리도 그렇죠. 간다. 그렇죠. 분양권 취득 후 아까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네. 이 취득이라는 건 이제 잔금일이거나 네. 당첨일이잖아요. 네. 그 취득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를 하는 거지. 그게 뭐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좀 풀어서 보자면 분양권이 완성됐을 때, 그 해당 분양권이 완공됐을 때 아파트로 네. 그때 2년 이내 팔아야 돼요. 팔면서 전입신고하고 거기 들어가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돼요.
그러면 비과세 적용해 줄게. 요거죠. 그 대신 1년 이상 거주를 만약에 안 한다. 뭐 살펴보는데 그러면 이제 뜯어가는 거죠. 추징하는 거죠. 그때 만약에 그 당시로 소급해서 만약에 안 냈던 세금 차익분 다 뜯어내고 과소증과세 뜯어내고 납부불성징과세 또 뜯어내고 다 사후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만들어지는 것 같아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줄게. 근데 사후 관리 할 때 보통 보면 어감이 다 그렇거든요. 제가 보면. 그렇구나. 좀 지켜보다가 네. 근데 그거 안 지키면은 그렇죠. 뺏어간다. 이런 의미네요. 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네. 여기 보면은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요건 원래 있었던 규정이에요. 아까 맞아요, 제가 맞아요. 세무서 말씀드린 그 규정인데 요게 지금 그게 아니라 그 규정을 준용한 이번에 신설된 1주택 1분양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 요게 지금 이제 시행령 196조의 3으로 2항 3항이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요게 지금 설명하신 부분들이 2번이 네. 그 3년 이내 양도한 경우고 3번이 3년이 지나서 완성된 후에 2년 이내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2년 이내 세대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 요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3항이 그렇고 2항은 3년 이내 양도하는 거고. 요게 지금 이제 신설된 지 별로 안 돼서 뭐 관련 사례 케이스는 별로 없을 거예요.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계속 생길 거 이제 제가 볼 때는 요 분양권이 이제 주택수에 산정이 됨으로 인해서 요 케이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과세관청이랑 이제 뭐 다툼도 있을 것 같고 이걸 비과세를 해주느냐 마느냐 또 여기 사실관계가 좀 뭐 어떤 게 새로운 게 들어오기만 해도 이게 막 복잡해지거든요. 증여가 끼고 예를 들면 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것 같아요. 해석 사례들이. 알겠습니다. 뭐 지금 입주권 관련해서도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일단 그렇죠. 입주권 관련해서도 지금 하고. 비과세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 취득 시점과 이런 것도 중요할 테고 그리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이게 이제 주택 하나 있고 입주권이 하나 있고 그런 분들에 해당하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잘 여러분들 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이진석 대표님과 함께 세금에 관련된 중요한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분양권에 관련돼서 이제 주택수로 보는 것이 이제 21년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새롭게 바뀐 내용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사망을 같이 또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걸 아시고 또 분양권이나 종전주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면서 전략적으로 매수할 때도 원래 부동산은 살 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세금을. 그렇죠. 살 때부터 준비를 하시고 팔아야 문제가 안 생긴다. 나중에 팔 때 되면은 이때 했을 거리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다 늦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고 사야 돼요. 먼저 세금부터 전략을 세운 다음에 사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이렇게 알차게 분양권 관련돼서 얘기해 주신 이진석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이진석 대표님과 함께 세금에 대한 이야기 꼭 알아야 될 부분들 또 팁들 노하우 이런 것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